이사회 테이블 위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사태로 회사 신뢰도가 급락했습니다. 대표님, 책임지셔야죠. 세대 교체가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 잠시 물러나 계시는 게 직무를 일시 정지하고 외부 감사를 받으시죠. 윤세라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함께 밤을 새우며 회사를 키웠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모두 눈을 피했습니다.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55세 여성 창업자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고 있었죠. 윤 대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비 오는 날 로비에서 한 소년이 목격한 진실을, 그 진실이 모든 것을 뒤집을 거라는 사실을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장맛비가 판교 테크노밸리를 적시던 날이었습니다. 네비온 본사 로비는 내일 있을 10주년 기념 자율주행 시연 준비로 분주했죠. 직원들은 대형 스크린 앞에서 최종 점검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윤세라 대표는 유리병 너머로 빗줄기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55세. 그녀가 15년 전 차고에서 시작한 작은 스타트업은 이제 국내 최대 자율주행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회사가 커질수록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았거든요. 비서 김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부대표님께서 기념 브로치를 보내셨습니다. 내일 시연회 때 착용하시라고요. 검은 벨벳 케이스 안에는 은빛 브로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네비온 로고가 정교하게 새겨진 작품이었죠. 윤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대표님 마음이 고맙네요. 김 과장이 브로치를 꺼내 재킷에 달아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잠깐만요. 초등학교 6학년쯤 돼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노점 비닐 아래서 이모를 돕다가 뛰어온 듯 했습니다. 대표님, 그 브로치 지금은 달지 마세요. 소년의 이름은 강하진. 동네에서 폐부품을 수집하며 전자기기를 만지작거리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눈이 브로치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전자 타는 냄새가 이상해요. 오존 냄새랑 납땜 냄새가 섞인 것 같은데 그냥 장식품이면 그런 냄새가 안 나거든요.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윤 대표는 브로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뒷면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죠. 미세한 피놀.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구멍이 정교하게 뚫려 있었습니다. 윤 대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10주년을 앞둔 평범한 날, 그녀는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연 준비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윤세라 대표는 분장실에서 헤어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부대표 장민석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브로치는 어디 있습니까? 47세의 장민석은 CFO 출신답게 항상 숫자와 계약에 민감했습니다. 그는 윤 대표의 재킷을 훑어보더니 미간을 찔끔찔끔 찌푸렸어요. 스폰서 로고가 브로치에 새겨져 있습니다. 시연의 생중계 때 노출되어야 계약 조건이 충족됩니다. 지금 안 달면 위약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윤 대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 그 소년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장민석은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대표님, 이건 개인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 신용이 걸린 일이에요. 그때 보안팀 최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부대표님, 브로치 스펙 문서 아직 못 받았는데요. 장민석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태블릿을 꺼내 들었죠.
제 비서실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급히 납품된 특주품이라 간소화 절차로 진행했어요. 여기 승인 문서 있습니다. 최 팀장은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래도 부대표 비서실에서 처리한 일이니 더 이상 캐묻기 어려웠던 거예요. 윤 대표는 장민석의 눈빛을 읽으려 했습니다. 그 눈에는 조급함이 서려 있었죠. 알겠습니다. 그럼 주머니에 넣고 가겠습니다. 주머니에요? 달지 않으시고요? 네, 필요할 때 꺼내 쓰겠습니다. 장민석은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시연장으로 먼저 향했죠. 윤 대표는 브로치를 재킷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천을 통해 느껴졌어요.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간 쌓아온 회사, 수백 명의 직원, 그리고 오늘 성공해야 하는 시연회.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무언가를 조이는 것 같았죠. 시연장으로 걸어가는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윤 대표는 주머니 속 브로치를 만지작거렸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감촉. 이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시연장에는 이미 300여 명의 기자와 투자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네비온의 최신 자율주행 차량이 무대 중앙에 서 있었죠. 은빛 차체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윤세라 대표는 차량 옆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기술은 10년간의 노력이 담긴 결실입니다. 판교에서 강남까지 완전 자율주행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대 뒤편 모니터실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어요. 카메라 감독이 갑자기 앵글을 조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차량 내부 카메라 3번이 윤 대표의 상반신을 향했죠. 보안팀 최 팀장이 이어폰을 통해 속삭였습니다. 감독님, 3번 카메라 앵글이 왜 바뀌었습니까? 아, 본부에서 지시 내려왔습니다. 대표님 표정을 더 잘 담으라고요. 최 팀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캐물을 시간이 없었어요. 시연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거든요. 윤 대표는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조수석에는 기술 책임자 박 이사가 함께 탔죠. 차량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차량 내부와 외부 화면이 동시에 중계되었어요. 그 순간 윤 대표는 주머니 속 브로치가 신경 쓰였습니다. 스폰서 로고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대표의 말이 떠올랐죠. 그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3번 카메라가 그 장면을 정확히 포착했죠. 윤 대표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모습이 화면 한쪽에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한편 본사 통제실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보안 담당 엔지니어 김 대리가 급히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팀장님, 이거 큰일입니다. 최 팀장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GNSS 로그에 간섭 신호가 잡힙니다. 누군가 위성 좌표를 조작하고 있어요. 화면에는 차량의 예상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빨간 선이 점점 중앙 가드레일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죠. 이대로 가면 차량이 가드레일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차를 멈춰야 합니다. 최 팀장은 즉시 무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통신이 먹통이었어요. 누군가 신호를 방해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차량 안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윤 대표는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박 이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윤 대표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지고 있었거든요. 잠깐 숨이. 그녀는 손으로 가슴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위에 놓인 브로치를 보았죠. 브로치에서 희미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윤 대표는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설계한 함정이었죠. 카메라는 그녀가 브로치를 꺼낸 장면을 담았고 GNSS는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올 거예요. 대표가 미승인 장치를 임의로 사용해 시스템을 교란했다는 프레임으로요. 차량은 여전히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가드레일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통제실 모니터를 지켜보던 직원들의 얼굴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아무도 이 상황을 막을 수 없었어요. 윤세라 대표는 떨리는 손으로 브로치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수동 모드 전환 버튼에 손을 뻗었죠. 하지만 그 순간 차량 내부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수동 전환 권한 없음. 누군가 미리 권한을 막아놓은 겁니다. 차량은 겨우 급정지했습니다. 경고음이 시연장을 가득 채웠죠. 윤세라 대표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불과 2미터 앞에 가드레일이 서 있었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파장은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연이 끝나기도 전에 커뮤니티와 SNS에 글이 폭주했죠. 윤세라, 내부 정보로 주가 조작 의혹. 누군가 미리 준비한 것처럼 게시물들이 동시다발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편집된 영상이 함께 퍼지기 시작했어요. 윤 대표가 주머니에서 브로치를 꺼내는 장면, 그 위로 내레이션이 깔렸습니다. 축하 선물이라던 브로치, 알고 보니 불법 트래킹 장치. 탐욕스러운 창업자의 민낯. 영상은 순식간에 수만 건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창은 비난으로 가득 찼죠. 본사 회의실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윤 대표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15년 전 이 회사를 차고에서 시작할 때는 상상도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회사 신뢰도가 급락했습니다. 주가도 20% 하락했고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이사가 거들었습니다. 세대 교체가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 대표님, 잠시 물러나 계시는 게. 윤 대표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함께 밤을 새우며 회사를 키웠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 눈을 피했습니다. 부대표 장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의 직무를 일시 정지하고 외부 감사를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윤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증거도 변명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프레임은 완성되어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그녀는 혼자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판교 테크노밸리가 내려다 보였죠. 자신이 만든 회사,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건물.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모멸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55년을 살아오며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윤 대표는 창가에 서서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죠. 비 오는 날 로비에서 자신을 말렸던 소년. 강하진. 그 아이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시 일어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세라는 유리창에 흐르는 빗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창을 타고 내려가는 모습이 마치 시간이 거슬러 오르는 것 같았어요. 30년 전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대리운전 기사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으면 전화기를 들고 콜을 기다렸죠. 새벽 3시, 4시까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어린 세라는 그런 아버지를 기다리며 잠들곤 했어요.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죠. 세라가 물었어요. 아빠, 힘들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피곤한 얼굴로 웃으셨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사람들을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잖아. 그게 내일이야. 그날 밤 아버지는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후로 운전을 그만두셨죠. 아버지의 손은 늘 떨렸습니다. 세라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지치지 않고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누군가의 아버지가, 누군가의 어머니가 밤길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 그게 자율주행을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윤 대표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차고에서 첫 프로토타입을 만들던 날, 첫 투자를 받던 날, 첫 테스트 주행에 성공하던 날, 모든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기술은 사람을 안심시키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누가 자신을 배신해도 고객의 안전만은 배신할 수 없었죠.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 대표는 책상에 놓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10년 전 첫 차량 출고식 날 직원들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이건 자신의 명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지켜온 약속,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문제였어요. 윤세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빛에 다시 빛이 돌아왔죠. 윤세라 대표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회사 로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강하진이 이모와 함께 노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진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대표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날 브로치를 봤을 때 정확히 무엇을 느꼈니? 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상자를 펼 때 퍽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오존 냄새가 났죠. 폐전자 제품 분해할 때 맡던 냄새랑 똑같았어요. 윤 대표는 메모를 했습니다. 퍽 소리와 오존 냄새. 이건 커패시터 방전이나 펄스 모듈을 테스트할 때 나는 징후였어요. 하진의 이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참, 그날 이상한 손님이 있었어요. 라벨 프린터 리본을 사러 왔는데 영수증을 두고 갔더라고요. 이모는 서랍에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윤 대표는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거기에는 특수봉인 실 발주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브로치 상자에 붙어 있던 것과 동일한 실이었어요. 결제 카드 정보를 보는 순간 윤 대표의 손이 멈췄습니다. 장민석 비서실 대행사법인 카드. 그녀는 즉시 보안팀 최 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팀장님, 브로치를 다시 분석해야 합니다. 1시간 후 분석실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로치 케이스 스펀지에는 무광 검은 파우더가 미세하게 묻어 있었어요. 네비온 실험실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규격이었습니다. 최 팀장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 파우더는 사설 전파기기 공방에서 주로 쓰는 재질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장 부대표님이 외주를 주시던 곳이 있는데 윤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그녀는 보안팀과 함께 시연 차량의 이벤트 로그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브로치의 RF 송신 패턴과 대조했어요. 화면에 2개의 그래프가 나란히 떴습니다. 놀랍게도 브로치에서 신호가 송출된 시각과 차량 내부 CAN 신호가 지연된 시각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외부에서 브로치 신호를 트리거하면 차량 시스템에 간섭이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최 팀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윤 대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의실로 향했죠. 장민석이 그곳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부대표님, 이야기 좀 나눠야겠습니다. 장민석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그는 윤 대표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보았죠. 영수증, 분석 보고서, 이벤트 로그.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네비온 본사 대회의실에는 100여 명의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윤세라 대표가 단상에 올랐죠.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자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원본 이벤트 로그, RF 스캔 결과, 영수증, 그리고 CCTV 동선 기록. 모든 증거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편집된 영상에서는 제가 주머니에서 브로치를 꺼낸 장면이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트리거 신호가 발생한 시각은 그보다 3분 앞섭니다. 누군가 외부에서 미리 신호를 보낸 거죠. 화면에는 두 개의 타임라인이 겹쳐져 나타났습니다. 신호 송출 시각과 영상 편집 시각이 명확히 어긋나 있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윤 대표는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장민석 부대표는 해외 사모펀드와 거래를 했습니다. 회사를 분할 상장하고 차익을 나누기로 약속했죠. 그 과정에서 저를 무능한 리스크로 만들어 퇴임을 압박하는 각본을 짰습니다. 회의실 뒤편에 서 있던 장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출구 쪽으로 몸을 돌렸지만 보안팀이 이미 길을 막고 있었어요. 윤 대표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낸 건 한 아이의 감각과 용기였습니다. 그녀는 무대 옆으로 손짓했습니다. 강하진이 이모와 함께 걸어 나왔죠. 소녀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습니다. 하진 학생의 진술과 영수증 체인이 결정적 단서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하진 학생을 네비온의 고객 안전 서포터 명예직으로 위촉합니다. 그리고 메이커 스페이스 교육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죠.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장 부대표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 대표는 장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사회 일부 연루자들도 조사받을 것입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윤 대표는 마지막 말을 덧붙였죠. 기술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신하는 건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윤 대표는 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마워, 하진아. 소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안도와 해방감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한 달 후 네비온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세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했지만 이사회 구조를 완전히 투명화했어요. 외부 윤리감사위원회가 신설되었고 권한은 분산되었지만 책임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죠. 자율주행차에는 RF 및 EMI 감시 모듈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장형 로그 뷰어도 오픈소스로 공개되었어요. 누구든 검증할 수 있는 안전. 그게 네비온의 새로운 약속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윤 대표는 판교 노점 상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무인 셔틀이 천천히 다가왔죠. 야간 귀갓길 자율 셔틀 파일럿 프로젝트였습니다. 셔틀 안에는 하진과 친구들이 직접 만든 센서 모듈이 탑재되어 있었어요. 아이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기술로 구현된 순간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테스트 성공이에요. 하진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윤 대표는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그 순간 지난 한 달의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신, 모욕, 절망, 그리고 다시 일어선 순간들.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어요. 윤 대표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그녀는 주머니에서 그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카메라 앞에 들이대더니 바닥에 내려놓고 발로 부숴버렸어요. 금속 조각이 흩어졌습니다. 반짝이는 건 장식이 아니라 신호여야 해. 윤 대표는 하진에게 자외선 반사 스티커를 붙여주었습니다. 소년의 가방에 붙은 스티커가 빛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났죠. 이제 밤길도 안전하겠네요. 하진이 말했습니다. 윤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둘은 비 내리는 판교 거리를 걸었습니다. 무인 셔틀이 천천히 옆을 따라왔죠. 빗소리와 셔틀의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만드는 건 마음이었죠. 윤세라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